여러분 혹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, 당연히 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셨죠? 근데 놀랍게도요. 우리 몸 전체 세로토닌의 90에서 95%가 뇌가 아니라 바로 장에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다 이런 말 하잖아요. 이것도 어쩌면 이 장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. 아,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. 저도 처음에 뇌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압도적인 양이 장에 있다니요? 그럼 장 건강이 안 좋으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운 걸까요? 이게 참 궁금해지는 지점이에요. 네, 바로 그 부분입니다.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장과 뇌, 그리고 우리 감정 사이에 아주 깊고 복잡한 관계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역사적인 이야기부터 최신 과학 연구까지 넘나들면서요.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몸의 신비, 또 여러 오해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사실 장이랑 감정이 연결돼 있다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경에 벌써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. 맞아요. 그때는 장내 미생물이나 신경계 이런 걸 몰랐을 텐데도 식사를 거르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설사하면 기분이 좀 변한다거나 이런 걸 관찰하면서 그런 통찰을 얻었다는 게 참 대단하죠. 와, 정말 시대를 앞서갔네요. 근데 이런 직감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나온 건 아니라고요. 아, 네. 안타깝게도 좀 비극적인 역사도 있습니다. 20세기 초에 그 헨리 커튼이라는 미국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요. 이분은 정신병의 원인이 몸속, 특히 장이나 치아의 감염 때문이라고 아주 굳게 믿었어요. 감염이요?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했는데요? 설마. 네, 좀 끔찍한데요. 충치를 뽑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환자들의 장이나 결장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감행했습니다. 장을요? 정신병 치료를 위해서? 네, 수백 명에게 적용됐고 사망자도 많았다고요. 당시엔 열정적인 개혁가로 불리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비과학적인 참극이었다는 게 밝혀졌죠. 정신, 곧 장이라는 그 오랜 직감이 잘못 흘러간 거죠. 아, 정말 충격적이네요. 현대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이 사례가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과 장의 연결을 직감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. 다행히 현대 과학은 이걸 훨씬 정교하게 밝혀냈습니다. 1990년대 후반부터 장 안에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고 이게 뇌와 쌍방향 통신을 한다는 장뇌축 개념이 나왔죠. 아, 장내축이요? 네. 그리고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뇌의 장 미생물축으로까지 개념이 확장됐습니다. 장과 뇌, 그리고 그 안에 미생물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이제야 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.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에 대한 좀 충격적인 반전 두 가지를 짚어볼까요? 아, 반전이요? 어떤 거죠? 첫째는요, 장에 세로토닌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광고 같은 데서는 장에서 세로토닌 늘리면 행복해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. 네, 맞습니다.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그 혈내장벽이라는 걸 통과하지 못해요. 그래서 뇌의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거든요. 주로 하는 역할은 위장관 운동이나 분비, 감각 기능을 조절하는 거예요. 오히려 너무 많으면 설사나 복통 같은 걸 유발할 수도 있다고요. 네, 그렇죠. 조절이 안 되면요.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같은 뇌질환 치료에 쓰는 세로토닌 약은 뇌의 세로토닌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 거지 장의 세로토닌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두 번째 반전은 뭔가요? 두 번째는 바로 유산균. 요즘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부르면서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잖아요. 네네.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. 스트레스나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본 것 같고요. 네, 일부 연구에서 그런 결과들이 보고되긴 했습니다. 특정 균주, 예를 들어 PS128 같은 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불안이나 불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고요. 경도 우울이나 불안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죠. 오,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? 근데요,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메타 분석 결과들을 보면요. 주요 우울증 외에 다른 정신질환에는 그 효과가 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.
그리고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모든 정신과 증상에 다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그럼 유산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분변이식술 같은 치료법도 특정 장염, C. 디피슬 외에는 아직 연구 단계고요. 항생제가 또 나쁜 균뿐 아니라 좋은 균까지 죽여서 세로토닌 생산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높여서 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. 네, 국내 연구에서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이 불안이나 우울, 수면 장애를 더 많이 겪는다는 결과가 있었죠.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참 복잡하죠? 네, 듣다 보니 좀 혼란스러운데요.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장과 뇌의 연결성을 생각하면서요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3가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좀 정리해봤습니다. 오, 뭔가요?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식단입니다.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. 아, 먹는 거요. 네,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, 그러니까 양파, 마늘, 바나나, 아스파라거스, 통곡물 같은 거요. 이런 걸 충분히 드시고 또 김치, 된장, 청국장, 요구르트,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걸 다양하게 먹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보충해 주는 거죠. 그럼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면역 조절이나 항염증에도 도움이 됩니다. 특히 그 지중해 식식단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개선에 좋다는 연구도 있다면서요. 아, 네, 맞아요. 유익균 증가랑 염증 감소 효과가 보고됐죠. 꾸준히 그리고 다양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식단. 그럼 두 번째는요?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운동입니다. 스트레스가 정말 장 건강에는 독이거든요. 아,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배가. 네, 장 투과성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미생물 균형도 깨트릴 수 있어요. 반면에 심호흡, 명상 같은 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심호흡만 잠깐 해도 장 운동이 달라진다고요? 네, 그렇다고 해요.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장 연동 운동도 돕고 혈액순환도 개선하고 당연히 기분 전환에도 좋고요.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효과는 연구로도 확인됐고요. 와, 그럼 스트레스 관리력 운동은 장이랑 뇌 둘 다에 좋은 거네요? 바로 그거죠. 장뇌 축을 직접적으로 긍정 조절하는 방법입니다. 알겠습니다. 식단, 스트레스 관리, 및 운동.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? 마지막은 만약 식단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유산균 제품을 고려하신다면 똑똑하게 고르는 법입니다. 광고에 혹하기보다는 3가지를 좀 따져보셔야 해요. 네, 어떤 걸 봐야 하죠? 첫째는 보장균수입니다. 이게 만들 때 넣은 투입균수 말고요.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균수가 중요해요. 최소 100억 CFU 이상 되는 걸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보장 균수 100억 이상. 네. 둘째는 균주의 다양성인데요. 한두 가지 균주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, 예를 들어 40종 이상 복합된 균주가 장내 환경을 다양하게 만드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. 셋째는요? 셋째는 장 도달 기술입니다. 유산균이 위산에 약하잖아요. 그래서 장까지 살아서 잘 갈 수 있게 코팅 기술이나 특수 캡슐 같은 게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아하, 보장 균수, 균주의 다양성, 장 도달 기술.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. 그냥 광고만 보고 사면 안 되겠어요. 네, 그렇죠. 나에게 맞는 걸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이 정말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. 제2의 뇌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. 장 건강 관리가 마음 관리랑 이렇게 직접 연결된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. 맞습니다. 어쩌면 이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몸 안에 작은 미생물 생태계를 잘 가꾸는 것이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어떤 숨겨진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자, 다음 시간에는요. 이 장, 뇌, 미생물축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간과하기 쉬운 것, 바로 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물 한 잔에요.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반전과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기대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.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 일이 이 정보 과잉과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는 없을까요?
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더 재미있고 쓸모있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 배터리 클릭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Let the sparks ignite. Energy, GG, we're shining so bright.